원래 이 국가 간의 동맹을 맺을 때는 동맹의 체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동맹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동맹국 간에는 공통의 목표와 목적이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맹은 공통의 위협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맹은 공통의 이익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동맹이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동맹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이 내세우는 국가 가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경제, 자유, 정의, 법의 지배, 이런 것이듯이 철저히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정의, 인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 가치로 내세울 만큼 미국과 공통된 가치를 지금 공유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 이게 과연 헌법에 기초한 동맹국과의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인가? 이게 과연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하겠다는 경제정책인가?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인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군사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공통으로 느끼는, 그래서 어느 일국이 안보의 위협을 받으면은 또 다른 동맹국가 일국은 그 안보의 위협을 자기의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방어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갖춰줘야 동맹이 잘된 나라다. 그럼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공통의 안보 위협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은 북한의 핵이 세계 평화를 깨는 불량 국가의 불량 도구다, 제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핵 차단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이 느끼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위협의식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이 미국이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 이건 공통의 위협을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한 나라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를 정치적으로 미국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내세우고 있는 공산주의식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든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정부나 정권이 되면은, 그런 나라가 되면은, 그런 나라는 미국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나라는 결과적으로 좋은 동맹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공통된 가치를 공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위협하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면 한국과 미국은 서로 연대해서 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협 세력이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유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인간의 인권선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존엄성. 이 개인의 자유는 누구도 쉽게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 가운데 가장 핵심은 그럼 뭐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 개인의 자유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 사생활의 자유, 이걸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내세우고 있으면서 개인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침해한다든지, 뒤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대자보, 김정은이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그래서 그 대학생 집에 영장도 없이 가택 침입을 한다든지, 이건 천인 공노할 일이죠. 헌법 위반이고 형법 위반이고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유주의 원칙을 우리가 가치를 내세웠는데 지금 국가는 우리의 경제 운영과 활동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기업의 기업인 활동,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국가와 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청와대의 안방마님이라고 하는 김정숙 씨가 기업인들 CEO를 막 10명씩 청와대로 막 오라가라 불러서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의 영부인이 뭡니까? 국무총리처럼 정식 공직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영부남이 없었잖아요. 거의 공직자가 아닙니다. 권력남용입니다. 개인의 자유에, 사생활의 자유에, 기업활동의 자유에,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미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 멜라닌 여사가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무슨 워런 버핏과 같은 부동산 기업 활동가들에게 오라가라 가지도 않습니다. 그걸 기업인들이 왜 갑니까? 자기가 뭔데 부릅니까? 대통령도 그걸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절대 법률상 개인의 기업의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에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침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특권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듯이 그 사람들의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가 소중합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부터 이 나라 위정자들은 마치 독재정치 시절에 개나 고동이나 기업인들한테 특혜 주고 오라가라 한 것처럼 지금 마음 놓고 개인의 자유를 막 침해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장을 키우고 경제를 키우려면 국가가 개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주의, 군사적으로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권리와 가치를 침해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미국과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 가치 문제에 있어서 공유의식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이 5천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번영과 평화와 안정과 안보와 이 국민의 복락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동맹이었는가를 누구보다도 제대로 잘 인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떤 기회에 우연치 않게 요행으로 대통령에 올라서 한미동맹을 깨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소진시키면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국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끌어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첩경입니다.